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새해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교당 공산 황중환 교도와 함께합니다. 공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사님과 함께 군남교당에서의 그 특별한 추억 이야기 말씀도 나눴고요. 예. 특히 시타운 심익순 교무님, 담임 교무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고 그 따뜻한 마음 함께 하면서 조금씩 신심이 커가고 공부심이 커갔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승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공부인들의 큰 희망이고 바람이고 또 기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군남교당에서의 알뜰한 교당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네. 교당은 이제 물론 꾸준히 다니면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또 직장 특별한 직장에서 또 함께 하시면서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인연들을 만나는 기회도 되고 그러셨는데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요식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생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치킨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했는데 차츰 이제 제가 그 치킨 음식점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 이거를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네. 또 제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손님한테 물건을 팔아도 물건의 가치를 살려주고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파는 나도 좀 돈을 받고 팔지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특별한 사회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치킨점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되면서 치킨점이 잘 된 거는 나름대로 이제 좀 정성을 들이고 또 가격에 비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가격 말하자면 설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좀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좀 무슨 어떤 이제 봉사일을 좀 맡아달라든지 네.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 차원에서도 그런 봉사일을 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봉사를 통해서 조금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맨 처음 맡게 된 일이 방범위원장이었습니다. 방범위원장. 동네.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아빠의 역할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런 쪽에 이제 치안 쪽에 예방에 치안 예방이죠. 예, 그런 쪽에 이제 해서 시작한 일이 점점 다른 일로 이렇게 네. 이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제가 사회의 어떤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사회단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시작한 것이 환경단체인 자연보호입니다.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경운동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실천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 이렇게 사회단체의 환경운동에 뛰어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단법인 단체인 자연보호 이렇게 실천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우리 그
교리에 천지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은 중에 천지연이 있어서 천지연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 단체에 이렇게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해오셨어요? 그 일이 한 20 한 몇 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계산을 못했지만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자연보호라는 그 실천 운동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리 실천도 하고 또 사회 운동도 하고 네. 또 나 자신도 좀 이제 말하자면 보온불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 단체를 맡았을 때는 약 50명 정도였는데 회원이 한 이제 800명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각종 말하자면 그 자연보호 실천 운동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이 있었고 또 밖으로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식목을 하는 그런 또 나무를 돌보는 그런 이제 실천 운동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그런 운동을 좀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방범 대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선도 활동으로 시작한 사회 운동이 점점 커져서 환경 운동으로 커졌고요. 뭐 1, 2년 한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참 20년을 하루같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환경 운동에 직접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회원들을 넓히고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들이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물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사회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우선 이제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저희 그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같이 합력해주고 뜻을 같이 함께 해주고 이럴 때면 우리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당신이 그런 이제 사회 활동을 해서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를테면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좀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군요. 사실 가족의 힘이 가장 크죠. 가족의 응원과 힘.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우리 교리를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연보호라는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작은 조직의 집단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말하자면 실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사회 운동이고 실천 운동이다. 이를테면 과거에 나라를 이뤘을 때는 이제 독립운동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이 가장 우선하는 실천 운동이었다면 앞으로 미래는 자연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자연을 환경을 이렇게 지키는 이제 그런 운동이 가장 말하자면 필요한 절실한 운동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애국자고 또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후손을 위한 실천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좀 많은 이제 그 교감을 회원들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군요. 공사님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서울교당에서 정말 초창기부터 함께하면서 특히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을 모시고 알뜰한 교도로 또 서울교당 곳곳을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새롭게 다 단장하고 또
정리해가는 일을 도맡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교당은 유서 깊은 교당이고 최초의 원불교 교당 아닙니까? 서울 예, 지역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교당, 교단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서울 교당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서울 교당 하면 서울 교화의 최초 교당으로서 또 저희들 교도들은 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짜리 교당, 뭐 모태 교당, 또 최초 교당, 또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세워주신 최초 교당이다 하는 그런 어떤 교도들의 어떤 자부심, 네. 그런 것이 우선 교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교당은 원기 11년 192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대종사님 당대에 설립된 대종사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서울 성적지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서울교당, 유서 깊은 서울교당에서 함께하면서 많은 교무님들을 그동안 네. 모시고 공부하고 그랬을 거예요. 물론 시타운 심익순 교무님 필두로 교무님들과 함께 공부했을 텐데 예. 추억도 많고 활동도 많았던 서울교당에서 예. 교무님들과의 그 인연 기억나는 분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서울교당에 근무하셨던 교무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서울교당에 이제 출석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렇지만 서울교당의 어떤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 교단의 가장 훌륭하신 교무님을 모실 수 있었고, 제가 또 서울교당에 출석해서 이렇게 교도의 한 사람으로 활동할 때도 가장 교도로서 은혜를 많이 받은 이제 교당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교당에서는 모실 수 없는 이제 법 높은 법력이 있으신 스승님들을 저희 법서를 수시로 아니면 저희가 원할 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제 네. 모실 수도 있었던 예. 그런 큰 은혜가 있고요. 예.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보석 같은 큰, 그리고 정말 우리 교단사의 큰 어른이셨죠.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법서를 받들고 훈중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서울교당 교도들만의 어떤 큰 은혜의 복이라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도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부심도 크고 한편 좀 부담감도 크지 않을까?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적고요. 아, 네, 저희가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담감은 적고, 일단은 서울교당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고, 또 손님이면 저희가 또 다른 데 손님으로서 또 어떤 응접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오시면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울교당에 유익한 그리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하자면 뭐를 남기시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교당이 교도가 된 것이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은혜롭다, 예. 큰 복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 근무할 당시에 이제 다시 서울교당으로 새롭게 이렇게 발을 딛고 교당 생활 하시면서 예. 또 서울에서의 그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창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고 또 교당도 새롭게 단장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픈 기억도 좀 있고요. 또 좋은 기억이 또 많습니다. 아픈 기억은 저희 교당 구 건물을, 그 한옥 건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아주 몇 분이 조금 함께하지 못하고 조금 이탈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또 그걸 계기로
새로이 이렇게 말하자면 서울교당의 어떤 단결 또 아니면은 법이나 실력이 조금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어떤 그런 추억들 어떤 게 있습니까? 시타원 이제 교무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지만 공부하는 계기를 제가 갖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공부하는 계기는 적극적인 제 자신이 좀 그 공부에 어떤 원을 하고 제 원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시타원 교무님이 저를 이제 운전을 하고 충무를 좀 가자. 네. 충무교당을 좀 가자. 그래서 충무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모시고 충무교당을 가서 며칠 한 5일 정도 이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충무교당 교도들이 시타원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모셔보지 못해서 좀 되려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그 일 모시는 중에 시타원님하고 그 교도 한 분하고 이렇게 그 우리 교리 성리 문답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하시는데 도대체가 저는 옆에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 두 분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문답으로 이렇게 회화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시타원님을 이제 수십 년 모셨다고 했으나 내가 그러면 시타원님하고 심통으로 심통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지 않는가. 말하자면 심통 제자는 저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떠나서 내가 몇 년씩 수년간 교당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리에 무지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충무에서 아무리 시타원님을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좋은 밥상, 음식상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빨리 끝나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서울교당에 이렇게 되돌아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이제 어떤 제 안에서 분발의 기회가 각오가 예. 좀 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나 공부하는 가운데에 좌절도 하고 분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기로 우리 공사님이 이제 더욱더 공부심을 또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서울교당은 그동안 많이 변모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화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당 교도회장이세요. 예. 그동안 서울교당에서 다양한 교화 전력 프로그램들을 또 실천을 해왔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소개하면 좀 길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서울교당은 이제 법서를 교무님들로부터 아니면 법 높은 법사님들로부터 받들고 이제 모시는 그런 어떤 교당 문화, 그런 어떤 교화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 훈타원 박성영 교무님이 서울교당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모님이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아마 그 서울교당의 교도들이 훈련이 좀 안 된 교당, 안 된 교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맨 처음 하신 일이 우리 이제 대종사님 삼바제에 가서 회장단들이 그 이제 독경을 하고 훈련하는 1박 2일 코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훈련하는 그 독경이 그때부터는 너무 훈련이 안 돼서 저부터서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무려 이제 이론상 서문을 하면 아마 그때 한 10독인지 7독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는 것도 지금 같으면 그때 아무 뭐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도 아니지만 네, 당시에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좀 체계 있게 교도들의 교리 실력이나 뭐 법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교당에 부임하시고 우선 그 교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우선 비전 5개년 계획이라고 그 해서 교화 요람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교화 요람에는 이제 뭐 실천 뭐 핵심 과제 아니면 또 뭐 이런 부분으로 쫙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실천하는 네. 교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화 요람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었고 이를테면 교당의 그 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1인 1력 이거를 또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셨는데 또 기도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훈련이 네. 수반됩니다. 네. 이를테면 21일간 기도를 하면 맨 첫날은 이론상 서문이 한 번인데 맨 마지막에 끝나는 날은 21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어떤 교리를 저절로 이렇게 알게 하고 네. 외워지게 하고 뜻을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네.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교화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공사님도 처음엔 좀 힘들고 예. 그랬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 얻는 어떤 그런 기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점점 변화하는 모습 스스로를 지켜보면서. 예, 박성현 교감님은 그런 어떤 훈련으로 교리로 체질화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뭐라 그럴까 언행과 모든 부분이 일치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신법이나 실행운동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그 대중공양을 하는데 이제 그 식사 당번이 있습니다. 각 단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당번을 하는데 식사 당번 할 때 기도 기간에는 이를테면은 좀 고기가 이렇게 식사 메뉴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굉장히 금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런 건 왜냐하면 청정도량, 기도도량이고 청정도량이고 법도량인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 기도 기간만이라도 좀 삼가자. 그런 쪽으로 하실 만큼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본인도 철저하셨고 네. 우리 교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공사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당의 가장 교당과 교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서울교당은
이제 원로 교당, 모태 교당 이렇게 하시면서 원로 분들이 좀 뭐라 할까 모시고 밑에서는 모시고 위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스스로가 이렇게 자만하는 아니면 그런 교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실력으로 네. 법위가 향상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교당 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교당 스테이를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교당 스테이의 목적이 일일 교무가 되어보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그날 하루 동안에 하루 교무가 동안 되어보는 거예요. 1박입니다. 네, 1박. 네, 네. 1박을 해서 네. 하룻밤을 자고 교당 구석구석에 이렇게 살펴서 교당 살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당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무들의 어떤 하루 일과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직접 체험해 보는 훈련입니다. 네. 많은 재가교도님들이 그냥 법회 시간에 잠깐 왔다 가는 거하고 다르게 1박 2일을 교당에서 직접 일과를 지키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뭐 봉공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소감이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공사님은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물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우선 교당 스테이를 같이 함께하면 하룻밤을 교도들이 같이 숙식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러다 보면 교도들 간의 어떤 법정도 두터워지고 또 교당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네. 뭐라 할까요? 주인 의식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교구장님까지도 함께 이렇게 하셔서 훈중도 하시고 네. 또 필요한 어떤 그때그때 대기 설법으로 이렇게 설법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예. 예.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을 하고 연보를 하고 일과를 지키는 게 좀 쉽지는 않지요.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교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참 나를 찾아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가족 릴레이 기도도 진행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가족 릴레이 기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족 초대 법회를 봅니다. 가족 초대 법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많게는 한 250명, 300명 거의 이렇게 출석을 하는 그런 예. 대법회가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가족 초대 법회라든가 이제 태각형 축제를 앞둔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말하자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이제 말하자면 기도 주제자가 네. 교무님이 아니라 교도님. 교도가 돼가지고 그때 자기 시간 나는 네. 그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에 기도를 했고 다녀가고 해서 그 기도가 연결돼서 꾸준히 이렇게 네. 말하자면 21일이면 21일간이 아니면 50일이면 50일간이 연결이 되도록 네. 그런 기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맡은 기도 기간은 빠짐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책임감도 커질 것 같고요. 또 교당을 그런 기회에 법회의 날 외에도 네. 와서 또 함께 향을 사르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단원들끼리 또 서로 화합하는 그런 기회도 됐을 것 같고요. 가족 릴레이 기도 참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도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훈련을 통해서 공부심이 커지는 이런 교당, 교화가 될 수 있도록 재가교도와 출가교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 서울교당이 새롭게 변모하고 또 발전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교도들의 어떤 법의 실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교당의 교도 한 분 한 분이 다 진급하시는 분들이고 한 분도 지금 낙오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다 진급의 길로 이렇게 가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부처의 길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워서 하시죠. 네. 이제 과거 우리 교당이 이제 서울교당이 연원교당으로 또 사업을 이렇게 키워왔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교도들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미래를 향한 방향이 교도들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켜서 대종사님의 법통을 잇고 심통제자가 되는 네. 그런 교당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우리가 가는 것이 예. 우리의 어떤 방향이고 목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현재 서울교당 교도회장이세요. 처음 서울회장 이렇게 교도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또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부회장을 몇 년 했습니다. 한 9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저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니면 뒤에 서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그것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도회장을 할 만한 제가 어떤 능력이나 적임자라고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당에 우리 말하자면 우리 교당뿐 아니라 교단적으로 교무님들이 바뀌고 종법사님이 바뀌고 또 교구장님이 바뀌고 하는 이런 그런 시점에 교도회장이라는 그 자리가 제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무님도 그러고 교도들 몇 분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에 그 이제 제안을 받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만한 어떤 아까 말씀대로 적임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였는데 그래도 내가 적임자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교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실력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진정성이 있게 진실하게만 하면 네.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교당 교도회장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공사님이 늘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늘 마음의 표준 삼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 어떤 우선은 공부하는 교도가 되고 싶고요. 실력 있는 교도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교도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랑스러운 공부인, 자랑스러운 신앙인. 네. 이것이 우리가 대종사님한테 보호하는 길이고 효도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인적인 어떤 우리가 조직으로 교당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네. 우리 서울교당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교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보람 있는 일들도 많고 여러 경험도 참 많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교도회장이 돼가지고 큰 어떤 사업이나 실적을 이룬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부회장을 할 때 이미 우리 교당의 말하자면 좀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네. 우리가 창신동 성적지 구입을 저희 교도들 이렇게 힘으로 했고 그러셨죠. 네. 또 저희 93년사를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엄불교 100주년
대회를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93년사를 저희가 발간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적지 구입이 갖는 저희 서울교당이 구입하는 어떤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그건 성적지는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지키고 싶었고 또 그 성적지에 저희들 대종사님의 성원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도 싶었고 네. 또 93년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당사가 아니라 교단사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있어서 네. 사실은 93년사를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 몇 번씩 말하자면 교당 교사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100주년을 앞두고 발간하게 돼서 저도 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네. 서울교당의 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좀 뿌듯하고 또 이제 지금의 아까 와서는 이제 이를테면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이렇게 있었다면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 서울교당이 연원교당을 16군데를 냈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 선지님들은 교도님들은 그런 말하자면 연원교당으로서 교화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서울교당의 그 어떤 법도량에서 법맥을 이어가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선지님들이 했던 그런 어떤 사업이나 법맥을 네. 저희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성도 때로는 네. 이렇게 이제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앞으로의 서울교당을 저는 그런 이제 인적 말하자면 실력을 쌓는 이제 제가나 출가들이 말하자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교당의 대종사님의 최초 세워주신 교당으로서 어떤 역사나 그런 자료나 기록문들을 좀 전시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전에 역사관이라고 저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하다 지금 조금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역사관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네. 그런 어떤 희망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교당 100년을 앞두고 정말 우리 서울교당 교도님들 뭐 교단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과제를 갖고 꿈을 꾸면 또 우리 공사님의 그 정성스러움에 힘입어서 또 많은 교도들의 합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앞서 서울 교화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에 서울 곳곳에 성적지가 있고 그랬는데 그 창신동 터를 부지를 매입하는데 서울교당이 또 큰 역할을 해서 얼마나 우리 교도님들이 물론 하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뿌듯하실까. 그 중심에 또 공사님이 또 합력하는 일에 함께해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리 서울교당 교도님들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적지 구입도 그렇고 교단사 발간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저희 서울교당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말하자면 재력 있는 분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십시일반. 예. 근데 전부가 다 이렇게 동참하고 네. 같이 합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 같고요. 모아져서 이렇게 구입했던 것 같고 또 교단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있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교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력이고 자랑거리는 그 뭐랄까 화합하고
단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문화 전통 예. 그것이 좀 서울교당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한 분 한 분이 다 동참해서 함께 했다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 모든 교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심 합력해서 이뤄낸 그런 큰 결과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공사님은 이런 가정을 다 이루시고 정말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도록까지 부단한 그 노력과 정성이 함께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있고요. 아들을 셋을 두었습니다. 셋을 두어서 지금 하나는 결혼을 했고 둘은 지금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아들은 지금 자녀를 하나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교당의 그 순교 활동을 할 때 순교 활동에 대해서 가보면 교당에서 이렇게 법사님이시고 또 법의가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뭐 어떤 그 고통을 받으시는 네. 그런 이제 법사님들을 이렇게 뵀어요, 몇 번.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우리 가정만은 종교가 달라서는 안 되겠구나. 최소한도 이런 가정이 되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다른 종교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 배우자는 무종교인은 괜찮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은 내가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른 조건은 아무렇게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만은 우리 가정의 하나의 화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는 신앙 한마디로 이런 가정이 되어야만 신앙 공동체가 되고 이제 수행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또 다 동의를 해줬고 또 이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이제 교당을 안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지금 단장도 맡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정말 끊임없는 공사님의 불공의 마음 또 함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모든 한 일들이 뜻처럼 이루어지길 영원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었어. 우리 가족들이 이런 가정으로 합력해 주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렇게 이런 가정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떤 마음으로 또 가족 불공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첫째는 출석 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빠지지 않고 무결석으로 출석하는 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요즘 참 젊은 청년들, 젊은 또 직장인들은 참 그 유일한 휴일에 교당을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예. 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느슨하게 좀 이렇게 출석을 안 해도 특별한 날에 또 우리가 원하는 날에 같이 이렇게 교당에 출석하자. 네.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저절로 이제 이를테면 우리 가정이 이제 그
신앙의 어떤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저절로 젖어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 서울교당의 그 프로그램 중에 또 교구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네. 의식교화가 있었어요. 예. 가정의례 의식교화. 가정에서 직접 독경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하는 예, 여러 가지 명절이 됐든 아니면 제사가 됐든 네. 아니면 누구 생일이 생일기도, 됐든 예.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좀 기도가 하고 싶다 했을 때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계속 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신심나는 교도를 못 돼도 원불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되려 그런 부분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명절이 되고 또 제사가 돌아왔을 때 예. 공사님이 목탁 치면서 독경 주례하고 우리 또 부인 되시는 교도님이 함께 또 죽비를 잡고 진행을 하면 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특히 생일기도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불교식으로 기도를 해준다, 독경을 해준다. 아마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공사님 뭐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지만 네, 예.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어떤 순간이세요? 글쎄요, 기뻤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 뭐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도 내가 만약의 경우 우리 대도정법인 우리 해상을 못 만났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사회에서 있어지는 그런 이제 작은 신앙, 부분 신앙, 함께하는 신앙이 못 되고 이제 그런 편협한 신앙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맨 처음 큰 기뻤던 순간이라 하면 이제 원불교 회상을 만난 것. 제가 이런 법문을 하나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스승님이시죠? 이런 법문을 저 교전에다 써주셨어요. 공사님 이렇게 공사님 이런 회상 영겁 주인 되고 이런 대도 영겁 법자 되시옵소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이 법문이 저한테 제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말 영급 법자가 된 것이 또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제 목표고 네. 또 최초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네. 또 해상의 주인 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때그때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인 되는 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교단의 주인이 되도록까지 또 공부심 충만하도록까지 그 20대 청년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예. 공사님을 이끌어주고 순교도 함께 가고 또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챙겨서 서울 교당의 또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스승님,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시타원 심익순 네. 스승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이제 좀 더 생전에 좀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훈증도 받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산다는 어떤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열반하시게 되니까 더욱 안타깝고 이제 근데 또 시타원님을 영겁을 통해서 아니면 다생을 통해서 제가 모시는 그런 제자로 늘 제가 따라다녀야 되겠다. 모시는 스승님으로 받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시타오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생에도 또 함께 만날 소중한 법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공사님 뭐 교도회장으로서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공부해 오시면서 이제 어떤 준비, 어떤 마음가짐이세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예. 그 은혜를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는 보은하는 그런 말하자면 후배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야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그 스님들 아니면 이 해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금 행복하고 이를테면 이런 법을 만나겠어요. 제 스스로 하루 한순간 한순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전을 봅니다. 이렇게 이대로가 좋아. 부족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도 않는 이 지금의 나 물질도 정신도 또 주변의 인연도 다 만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복을 기쁨을 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포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또 그분들 모시지 않고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이 대담도 저한테는 큰 말하자면 기쁨이요 행복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공부하는 또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이렇게 삼게 네. 될 겁니다. 네. 저는 늘 저를 늘 이렇게 살피고 대조하는 그런 공부가 저를 저답게 만드는 예. 그런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신법 그 마음으로 여일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교당 앞으로 더 큰 발전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공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신심 하나만으로 일의 경종을 가리지 않고 공중사에 합력하다 보니 어느새 공심과 공부심이 충만한 이 회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님이 꿈꾸는 낙원 세상을 향해서 더욱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서울교당 공산 황중한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